종목을 조금 더 파헤치러 가겠습니다. 수요일장이었고요. 오늘장 왜 이 종목들이 화두가 되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관련 업체들 몇몇 볼게요. 두산이 8%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요. 롯데지주 6% 넘는 상승, 또 효성도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지주사들은 시장 대비해서 참 찬밥 신세였는데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 메리트 높다라는 것, 그리고 배당 이제 시즌이 다가왔으니 배당 메리트도 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 또 각각 신사업을 벌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시각 속에서 오늘장에서 지주사 몇몇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두산은 13만 6천 원까지 올라 있네요. 효성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5% 가까운 급등으로 이 시각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올 상반기만 떼어내고 봤을 때 작년 대비 이익이 한 10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매출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까지 더해진다면 상당한 실적 개선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6만 1,100원대까지 올라 있는 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미글로벌은 장중한테 상한가 들어가다 했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입니다. 근데 지금도 24% 급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장중 출렁임이 좀 심하긴 했었네요. 12,450원대 진행되고 있고요. 대북 관련주로 이것도 이제 엮이게 되는 걸까요? 미국 자회사를 앞세워서 북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12,600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G에 대한 어떤 미래 먹을거리 확보, 이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 정말 뚜렷하게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7만 3천 원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또 SK 하이닉스 지분을 20%나 가지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이쪽으로의 배당, 이것도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입니다. 2.82%의 상승입니다. 의복주들의 상승세도 오늘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가운데 영업무역이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어느 정도 이 의복 업체들에게는 조금 유리한 쪽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 쪽으로의 의류 수출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4만 원 임박한 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9,050원 선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짜보겠습니다. 대북 관련주들요. 오늘 대부분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그 가운데 하나 꼽아봤는데요. 보겠습니다. 뉴스는 있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관련한 사업을 수주했다. 근데 부산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과의 이슈가 잡힌다면 철도 관련한 종목으로서 더 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더 갈 수 있을지요. 삼성 SDI 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 또 하나 챙겨봤는데요. 2%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SDI가 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조, 태양광 사업조, 다 하는 거 족족이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만 9,500원 선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전지 관련주 먼저 볼까 하는데요. 삼성 네. SDI 좀 살펴주세요. 좋다 하는데 계속 잘 나가서요. 전기차도 좋고 태양광도 좋고, 이거 진짜 투자를 해도 될런지 현재에 대한 판단 먼저 내려주세요. 네, 일단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은 아시다시피 전기차하고 태양광에 대한 발전 시장이 모두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삼성 SDI하고 그리고 LG화학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서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자체가 바로 이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부분이고, 전기차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가시화가 나타나고 있고 성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2차 전지 분야거든요. 하지만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육각형에 대한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육각형에 대한 전지를 생산하는 곳이 이 삼성 SDI 말고 파나소닉이 이 육각형의 전지를 생산해내거든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파나소닉이 바로 테슬라에 납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 SDI가 사실은 이 테슬라를 보고 이 2차 전지에 대한 모양을 따기 시작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파우치형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규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럼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독일 메이커들, 그쪽이 대부분 다 이 파우치형을 쓰고,
신규적인 이 전기차에 진입하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육각형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점유율 측면에서 본다면 이 LG화학은 캐시카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삼성 SDI는 이 떠오르는 시장, 바로 라이징 스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삼성 SDI가 지금 현재 25만 5천원까지 올랐는데 매출이 그만큼 나타나고 있느냐?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다만 주가가 9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지금 현재에 대한 실적만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안에서도 LG화학이 좀 더 실적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서 볼 때는 우리가 삼성 SDI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투자에 대한 의견은 좋아요로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당연히요? 네, 좋아요 의견을 드려야겠죠. 일단은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2차 전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 패턴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주도 패턴을 봤을 때 앞서서 제가 이 삼성 SDI는 라이징 스타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그만큼 떠오르는 가능성,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LG화학은 현재 매출에 좀 더 집중하는 단계라고 본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저는 삼성 SDI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샛별이라. 그런데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들여다보면 네. 신고가고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늠이 잘 안 되는 구간까지 올라 있잖아요. 네. 투자자분들 어떤 시각에서 좀 가격대를 설정하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뭐 일단은 우리가 이 삼성 SDI가 사실 뭐 샛별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죠. 사실 이 기업이 상당히 헤비급인데요. 주가 취함을 같이 보면서 네.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헤비급이 이렇게나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큰 매도 물량이 많이 나타나는데 뭐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매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은 이 19만 원대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19만 원을 지지권력으로 삼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9만 원, 20만 원에서 20%에 대한 가격 자체가 24만 원대가 될 수 있겠고요. 그 24만 원대를 또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세는 좀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손절가로 조금 대응을 해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하단에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23만 원대를 손절가로 대응하시면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이 스윙주 관점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2차 전지 그 가운데 또 대장 SDI를 또 살펴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북 관련한 또 네. 종목으로 엮여 있는 현대로템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요즘 대북 관련주 하나 포트에 넣으라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네. 호려나 해서 쉬어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 시장이 비이성적인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투자 심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런 경업주에 대해서 과연 빠질 것인가, 연말까지 빠질 것인가 물었을 때 제가 볼 때는 빠질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철도주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큰 하락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공동연구를 유엔사에서 금지를 시켰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과의 어느 정도의 진척되는 관계는 없지만 오로지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는 오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감을 또 어차피 먹고 사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현대로템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진전 소식이 오늘도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다 지금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다음 스텝 또다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게 눌림목에서 우리가 꾸준히 공략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경업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섹터군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여타의 뭐 자원개발 관련의 포스코엠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큰 종목군들도 우리가 포트에 뭐 같이 편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왕 현대로템 얘기가 나온 김에요. 네.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하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뭐 제가 지금 이 차트적인 부분으로 또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앞서서 지금 6월 4일 날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더 23,000원대까지 빠졌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절반 정도, 그러니까 45% 정도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권력에 대한 지지권력이 24,000원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는 이 가격대에서 본다면 20%가 상승한 3만 원대 구간이라는 그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주가들이 지금 상황에서 크게 하락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29,000원에서 28,000원대를 다시 한 번 더 지지권력으로 우리가 눌림목적인 관점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3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 대신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이 좀 더 알맞은 전략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평을 어떻게 내려볼까요? 투자 의견을 그럼 좀 눌릴 때 네. 들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좀 투자 의견은 낮춰요? 뭐 글쎄요, 예전에 그 삼국지 책에 보면 이제 계륵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딱 지금이 그 네. 계륵이라는 이점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의견을 드리면서 단기는 고점이지만 장기 추세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권에 넣어두고 매수 타이밍은 잘 잡도록 합니다. 눌림목 나올 때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들 가운데서 섬유 의복 업종 강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뭐 영업무역, 뭐 다른 것들,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FNF도 강했었던 것 같았고요. 뭐 체크를 했을 때 일단 영업무역을 놓고 볼게요. 미국으로의 수출 잘 나가고 있고 환율도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52주 신고가 이 종목도 더 갈 수 있을까요? 살펴주세요. 네, 뭐 일단 이런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영업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앞서서 우리가 봤던 FNF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공장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공장들이 지금 같은 경우 베트남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인건비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가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조금 뭐 그렇게 크게 남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인건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영업무역이라든지 FNF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점 자체가 브랜드라는 거죠. 브랜드라는 네이밍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게 그래서 고부가 가치군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조금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이 영업무역에 대해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우리가 등골 브레이크라고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네. 그 노스페이스 브랜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가을과 겨울에 매년마다 이런 의류주들이 모습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바로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가능한데 지금도 영업무용은 이런 계절적인 특성에 의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실질적으로 환율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계절적 테마에 의한 상승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백신 관련주 크게 급등을 했죠. 바로 그게 계절적인 테마적인 부분인데 영업무역도 그런 관점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주가가 바닥권역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순환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혹시 좀 지금 네. 따라 붙는 것보다는 좀 순환하는 장세인 만큼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더 좋아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 따라 붙을까요? 네, 뭐 이런 거는 한번 숟가락을 같이 한번 거두는 것도 괜찮죠. 뭐 그래요? 어차피 바닥권역에서 지금 올라가는 시점이고 네, 네. 이런 시세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연달아 이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걸 수급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여기 이제 손바뀜에 대한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매도를 하고 나갔던 것이 바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다만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손바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또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관이 팔았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기관이 샀다는 거고 그러면 그 자리 자체가 지금은 지지 관점으로 해석이 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세를 계속적으로 분출하고자 하는 발산이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매매를 함께 임하시는 것도 긍정적인 방법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의 주가를 본다면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업무역 점검하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통신주 갈 건데요. SK텔레콤 보겠습니다. 계속 올라요. LG유플러스가 한동안은 계속 올라가나 싶었는데요. 네. 최근에 SK텔레콤의 차트 움직임 보니까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통신주에 대한 이 판단은 좀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이 자금이 갈 곳 없다 보니 통신주? 이거 개념이 이제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서 조금 더 제가 언론에서 밝히지 못하는 그런 이유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이런 거 드린다면, 좋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라고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겠고, 사실 이 최태원 회장이 우리가 이제 구속이 됐다가 이제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꾸준히 지금 뭐랄까요, 이제 영업적인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뉴스도 핸드볼 협회장을 지금 또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았었고, 지금 이 SK그룹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SK텔레콤에 대한 가치 자체가 좀 더 높아지는 과정, 그런 기업에 대한 임원에 대한 관심도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봤을 때 신도시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신도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도로거든요. 그럼 그 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 통신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5G가 확실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확장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넓어져야 되는데, 그 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이 바로 이 SK텔레콤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입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많은 주파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SK텔레콤을 우리가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만 보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 SK그룹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지금은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한 개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을 지금 이런 통신주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볼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는 방어주 네네. 성격을 맞습니다. 가져가나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주가를 이렇게 세우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가는 빠져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이런 SK텔레콤에 대한 이런 상승 자체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어떻게 요약하면 될까요? 일단 뭐 이런 기업들이 기업 내부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5G에 대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그래도 사실 네. 이런 게 조금 더 흐름 자체가 우리가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이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42.195 중에서 한 10km 정도 달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9km를 함께 달리실 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SK텔레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쭉 봤고요. 그래도 말씀 주신 뉘앙스를 보니까 SDI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조금은 더 강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도 우리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자, 3시 28분입니다. 장 마감 살피러 가겠습니다.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2280선으로 밀려난 한편 코스닥은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820선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820선 진입에 성공을 한 모습까지 연출이 되네요. 0.48% 상승 흐름이군요.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코스피는 반면에 0.29% 조정을 받으면서 2282선에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에 따른 반등이었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 삼성전자 어느덧 1.1%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0.39%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86% 강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 이슈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46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상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노스의 급락이 연출이 되면서 5위권 순위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포스코 캠텍이 그 사이를 치고 올라오면서 1.33% 약세로 전개가 되고 있지만 67,000원으로 5위권에 진입한 모습까지 살펴보셨고요. CJ ENM이 가장 큰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2% 오름세로 집계됩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네요. (9월 11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하락으로 전환했고 그 흐름 반전 없이 그대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0.22% 조정세가 연출됐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일부 IT 관련주들이 급락하면서 상단을 제한시켰지만 지수는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0.51% 오름세로 집계됐습니다. 820선 재차 진입에 성공을 한 모습까지 살펴지네요. 자,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동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 장 초반 매수했는데 매도를 하더니 2,165원까지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고요. 기관 251억 원 동반 매도했습니다. 개인만이 사자를 외쳤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연출이 됐습니다. 외국인 349억 원, 기관 200억 원 매수를 했는데 대부분의 매수를 IT 부품 관련주 사는데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만이 엇박자를 타면서 412억 원의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됩니다.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로 묶여서 상승했던 테마주들이 하루 만에 꺾였습니다. 백신 진단시약 관련주로 그 분위기 살펴보자면 어제 상한가 진입을 했었던 진원생명과학이 급락으로 제일바이오, 대성미생물, 파루 같은 종목들도 각각 7에서 9% 큰 조정이 나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호텔신라와 삼익악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호텔신라, 삼익악기, 면세점 사업을 동시에 영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재료는 달랐습니다. 호텔신라,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0.81% 오름세, 장중에 10만 원 돌파하게 됐고요. 한편 삼익악기는 그동안 실적에 발목을 잡았었던 면세점 사업부가 9월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호재를 담아가면서 7.18%까지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